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고아남 세 번째 이야기 하려고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한의원 가서 치료받기 시작한 얘기, 저번에 한의원 가는 것까지 말씀드렸었고, 이제 치료받기 시작한 얘기 할 거고요. 자, 그 전에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 또 오늘도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. 이제 이야기 전에 한 두 개 정도 말씀드리는 게 코너 속의 코너처럼 고정으로 자리 잡는 것 같네요. 예.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좀 유튜브니까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만한 좀 흥미를 끈 자극적인 얘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. 어, 혹시 인터넷이나 뭐 신문 기사에서 이거 임신 테스트 기록 고아남 뭐 발견한 사람 외국에 사례 있었다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? 예,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래서 제가 직접 제가 1년 전에 임신 테스트기 했던 그 제가 테스트했던 임신 테스트기를 갖고 왔습니다. 자, 잘 보이시나? 여기 보시면 자, 두 줄 나오시죠? 이게 임신인데 아시죠? 이거 두 줄 나오면 임신인 거. 임신이라고 나옵니다. 이게 임신 테스트기가 그 HCG라는 호르몬을 검출하는 검출이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HCG 호르몬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몸속에 HCG 호르몬이 있어서 검출이 되면 이게 두 줄이 나오고 HCG 호르몬이 안 나오면 한 줄만 나오게 되는데 이 HCG 호르몬이 임신을 했을 때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이제 고아남인 경우에 이제 고아남의 종류가 뭐 정상 피종, 비정상 피종 뭐 크게 이렇게 두 개 나뉘어서 뭐 이건 엄청 복잡한 얘기인데 뭐 엄청 그거 한 거니까 이제 뭐 의료학적인 거니까 그 뭐 일반인 분들께서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뭐 그런 종류가 있답니다. 그리고 뭐 그 종류 안에 또 뭐 몇 가지 막 뭐 정상 피종의 뭐 몇 종류, 비정상 피종의 몇 종류 이렇게 막 세분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뭐 몇몇 종류의 암에서는 이제 이 HCG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남자인 제가 임신을 하지는 않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이게 임신 테스트기를 하면 두 줄이 나와서 고아남인 걸 알 수 있는 거라는 알 수 있다고 뭐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가 그러면 뭐 HCG가 이제 나오지 않는 고아남도 있겠죠. 뭐 정상 피종인가 비정상 피종 그 종류들 중에 그러니까 고아남인데도 임신 테스트기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답니다. 그러니까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나오면 고아남은 100% 맞는데 안 나왔다고 해서 고아남이 100% 아닌 건 아니다. 아니 고아남이어도 안 나올 수 있다. 하지만 나오면 고아남이 100% 맞다. 뭐 그렇다고 합니다. 이게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. 진짜로 여기 보시면 두 줄 나오죠. 예. 진짜로 그렇다고 합니다. 진짜로 두 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걸 뭐 그런 검사의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는 좀 부적절한데 뭐 그냥 한 번씩 너무 의심된다. 뭐 재미로 한번 해보시는 거 재미라고 표현드리긴 좀 그렇네요. 뭐 갑자기 고환이 이상한 것 같다. 그래서 그래도 이걸 해보시는 것보다는 병원 가시는 게 낫겠다 그죠? 병원을 가십시오 그러면. 근데 일단 여러분 한번 그냥 이런 일도 있다. 진짜로 그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.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이제 병원에서 제가 왜 한방 치료를 선택하게 됐냐 그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뭐 병원에서 이제 촉진만으로 들어가자마자 한 5초 만에 고아남입니다. 그렇게 한 것 때문과 뭐 죽으면 되죠. 뭐 그렇게 하신 뭐 선생님, 교수님의 좀 그런 것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에 생각나는 대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버벅도 끊깁니다. 그죠? 어,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검사를 받고 뭐 이제 정 CT 뭐 폐 CT도 찍고 CT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뭐 그런 걸 하는데
제가 받았던 느낌이 이 고아남에 대해서 현대의학에서 잘 모르구나. 그 이해는 합니다. 뭐 이게 많이 걸리는 암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있겠죠. 뭐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되는 암이구나. 뭐 기술 발전이라는 게 뭐 자본의 논리도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게 돈이 돼야 발전도 하는 건데, 그래서 한 20세기, 뭐 18세기, 19세기, 20세기 그때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이 고아는 왜 걸리냐니까 이유는 모른다. 그러면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?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.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? 무조건 잘라내면 된다.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게 고아남은 뭐 수술 그 고아암이 걸린 부위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고안 자체를 그냥 통째로 떼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떼내면 된다. 그러니까 무슨 고안이 집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열린 감도 아니고 아니면 뭐 여드름도 아니고 그냥 만져보자마자 그냥 떼내면 된다. 이거 고아암이니까 그 이유도 모른다.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뭐 옛날에 막 팔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게 뭐 파상풍인지 뭔지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모르니까 일단 팔 잘라버리면은 뭐 팔 잘라버리면 일단 더는 안 썩어 들어가니까 그럼 된다. 거의 이런 수준의 얘기로 저한테는 들렸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해도 아직 안 돼 있고 뭐 그냥 진짜 쉽게 생각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이 팔이 썩어 들어가면 팔 자르면 되고 뭐 발이 썩어 들어가면 발 자르면 되고 이런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구나. 그래서 본인들이 하시는 얘기도 제가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? 이제 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때 그게 과학인 거지.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곧 과학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점을 치든 뭐 얼굴을 보고 알든 뭘 어떻게 물구나무를 서서 알든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면 과학이고 우리 다른 사람이 하면 비과학이다.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.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요. 뭐 제 치료 방법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문제 있으니까 잘라내면 된다. 뭐 아주 단순하게 그렇고 뭐 접근하는 방식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뭐 검사도 하시기 전에 그냥 만져보고 뭐 그냥 암이다 이래 하시고 뭐 수술 안 받으면 방법도 없다 그냥 죽으면 된다 이래 말씀하시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뭐 현대의학의 이게 과학이다. 저희가 그래서 뭐 현대의학을 더 믿는 거지 않습니까? 뭐 더 신뢰하는 부분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과학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현대의학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지 않겠다 선택하게 된 그 큰 이유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의원 가는 얘기로 들어가면 제가 사실 한의원 갈 때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치료 안 받고 무조건 한의원에서 치료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. 한 7대3 뭐 그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 한번 가보자. 일단 가서 뭐 말씀을 들어보고 저도 얘기를 나눠보고 선택을 하자. 많이 그쪽으로 기울었긴 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워낙 병원 쪽에 실망을 많이 해서 많이 그쪽으로 기울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무조건 이제 한의원에서 한다 뭐 그렇게 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갔는데 이제 한의사 분께서 처음에 갔을 때 문진을 한 1시간 정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문진을 엄청 길게 하셔서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활 습관이나 몸의 뭐 어떤 변화라든지 저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꼼꼼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체크하시고 그렇게 한 1시간 반 이렇게 문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진맥을 하고 이제 한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오래 진맥하시고 뭐 이렇게 문진하시는 것만으로도 좀 많이 아무래도 병원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도 들려서요. 병원은 한 5분 10분 만에 끝났으니까 많이 그런 것도 와닿았는데 일단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
그 한의사분은 이제 뭐 암을 고치신 경우도 있고 아니신 경우도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자기가 볼 때는 이 심리, 두려움 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일단 암 환자의 일단 마음가짐이 가장 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두려움이 없는 게 가장 큰 이 암이라고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엄청 제일 무섭고 제일 큰 부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처음에 제일 먼저 그걸 하시더라고요.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와닿았던 게 제 저 개인적인 경험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또 이야기가 옆으로 빠지네요.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지금 한 4년? 이래 분이 안 됐는데 4년? 안 돼? 3년? 뭐 요 정도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암을 진단받으시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. 근데 진단받으실 때도 진단받으시러 병원 가기 그러니까 그 진단받으실 때도 진단받으러 병원 가시기 하루 전까지도 소주 드시고 치킨 드시고 뭐 산책하시고 그냥 일상생활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. 아무렇지 않게. 근데 그때 계속 저한테 뭐 좀 왼쪽 옆구리가 결린다, 좀 아프다, 이렇게 뭐 운동하다가 산책하다가 조금 삐끗한 것 같다, 좀 결리네.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보시라, 병원 가봐라, 자꾸 그러지 말고 본인이 그 판단하지 말고 병원을 가봐라.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병원을 안 가시는 스타일이시니까 괜찮다, 좀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쭉 지속이 되셔서 그래서 그날 그 전날도 그날도 이제 너무 뭐 옆구리가 안 좋다, 뭐 이상하다.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제 집에서 나가면서 어머니한테 오늘 꼭 모시고 병원 가봐라, 그냥 가기 싫다 해도 병원에 가봐라, 무조건 가라, 그 저 아프도 안 되죠, 가봐야지 왜 자꾸 병원을 안 가냐.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셨습니다. 그 응급실에 가셨는데 그때가 또 코로나의 때거든요. 그래가지고 막 진짜 그 응급실 가셔서도 저한테 막 영상 통화하셔가지고 막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막 그 감압병실이라 해야 되나, 그 막 이상한 사람들한테도 뭐 우주복 같은 거 입히고 그 코로나 검사 끝나기 전까지 병원에서도 막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막 영상 통화 거셔가지고 막 이놈들이 뭐 우리한테 실험을 한다고 막 웃고 깔깔거리고 막 우주복 입었다, 우주인 된 것 같다,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응급실에 가셨는데 갑자기 조금 있으니까는 저한테 이제 교수님이, 그 병원 교수님이 직접 전화가 오셨습니다. 전화 오셔가지고 아버님이 그 응급실에 오셨는데 자기네들이 뭐 엑스레이랑 뭐 요거 몇 개를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, 좀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당장. 그래서 여기 자기 그 교수님도 참 고마우시게 자기 알아보니까 뭐 다른 데선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는 안 받아준다 하고 뭐 한 군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병원에서는 받아준다고 하니까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서 지금 당장 가셔라,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, 우리 병원 크기에서는 감당할 뭐 검사할 시설도 없고 치료도 여기서 받으실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뭐 무슨 병이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좀 큰 것 같다,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정말 띠용하죠.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진짜. 아침까지만 해도 뭐 그냥 옆구리 아프시다고 뭐 괜찮다 이러시던 분이 뭐 응급실에 가셔도 막 우주복 입고 막 사람을 괴롭힌다 뭐 웃고 이러시던 분이 갑자기 뭐 큰 병원으로 전원이 돼야 된다, 이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셨습니다. 그 알았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검사를 받고 뭘 하셨는데 이제 병원에서, 큰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, 이송된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암 말기시다. 일단 대장암은 말기고 다른 데로도 전이가 되어 있는데 뭐 어디서, 그러니까는 이게 대장암인지 다른 데서 발병한 암인지 뭐 그런 거를 찾는 것조차 좀 무의미하다. 지금은 이제 현재로서는
뭐 수술을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는데 뭐 수술이 의미가 없다.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. 여기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교수님도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뭐 검사 받고 뭐 하신다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었는데 그냥 퇴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자기 생각에는. 그리고 이제 정리하실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. 진통제 이런 부분은 자기가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.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그냥 계시다가 돌아가시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. 그러면 잘 환자분하고 가족분들이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라. 뭐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일이 고작 한 일주일 상간에 일어났습니다. 그 응급실 가셔서까지. 그래가지고 원래도 뭐 수술이나 병원을 안 좋아하셨던 스타일이시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뭐 병원에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입원해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퇴원을 하셔가지고 집으로 오셨거든요.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때서부터 정말 상황이 심각하게, 그 일주일 상간이지 않습니까? 상황이 심각하게 하루가 다르게 사람이 막 야이어가고 정말 환자처럼 변해가시는데 그렇게 계시다가 마지막에 한 몇 주 요양병원에 계셨고 돌아가셨습니다. 그게 3개월이 안 걸렸습니다. 맞습니다. 맞아요.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2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가서 진단받고 뭐 하신 게 여름 때는 아니었으니까 진짜 한 3, 4개월? 뭐 길어야 6개월? 뭐 이렇게뿐이 안 걸리셨었거든요, 그게. 진짜 오셔서부터는 막 심각하게 하루가 다르게 사람이 막 진짜 2주에는 막 살이 엄청 빠지시고 막 다음 주에 사람 얼굴이 막 엄청 안 좋아지시고 막 그 다음 주에는 아예 거동이 안 되고 막 사람이 진짜 순식간에 바바바바 진짜 저분이 일주일 전에는 막 산책 나가시고 운동하시고 뭐 소주 드시고 하셨 분이었다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바바바박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 돌아가시니까 저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니까 진짜로 제가 했던 생각이 과연 만약에 그때 암이었다는 걸 모르셨으면 아마 지금까지 아마 살아 계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. 아셔서 저렇게 되신 거 아닌가. 물론 그때부터 뭐 병이 진행이 많이 돼서 뭐 심각하게 이제 안 좋아질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시점에 정말 타이밍이 딱 맞게 뭐 병원에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와 진짜 아예 모르셨으면 지금까지도 살아 계셨을지 않았을까. 그냥 뭐 좀 아픈갑다 하시고 그리고 그 정도로 막 갑자기 그 아시는 순간부터 막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시니까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진짜 몰랐으면 그때 진짜 내가 병원 가라고 안 했으면 아빠 지금까지 살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. 그래서 저도 느꼈던 게 진짜 어쩌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가 암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순간 자각하는 그게 거기서 오는 두려움. 내가 이제 뭐 심각하다 암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몸이 거기 반응해서 더더욱 심해지는 게 아닌가. 진짜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원래도 갖고 있었는데 한의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다시 돌아가서 두려움이 가장 크다. 두려움 그 부분이 가장 크다. 뭐 나 이제 죽는 거 아니냐, 암이면 어쩌냐, 뭐 다른 데로 전이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러면은 그 한의사님 말씀이 자신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런 분들의 경과는 늘 좋지 않았었다. 그러니까 한의사님은 그래서 막 좀 그냥 뭐 심각하게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. 뭐 그렇다고 뭐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뭐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별거 아니다 암도 뭐 변비랑 비슷한 거다.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저도 거기서 제가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의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뭐
자기한테 치료를 받는다고 자기랑 같이 치료를 한다고 100% 낫는다는 보장은 없다. 뭐 본인도 하시다가 나으신 분도 있고 안 좋아지셔서 수술 받으신 분도 있고 있으니까 뭐 내랑 한다고 100%뭐 나는 100%의 성공률 자랑한다 이런 건 아니다. 그런데 뭐 한의사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말하면 누적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안 좋아지시는 경우 좋아지시는 경우 다 자기가 봤기 때문에 혹시나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바로 가서 그냥 수술 받아라. 어차피 이거는 적출해내는 부분이니까 그냥 잘라내면 끝인 거니까 잘라낸 걸 다시 붙일 수는 없지만 이제 잘라낸 걸 다시 붙일 수는 없지만 그 잘라낸 걸 다시 붙일 수 없지만은 이제 잘라내기 전에 해보고 안 되면 잘라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제가 갑자기 버벅인 이유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또 하나를 빼먹었네요. 제일 처음에 병원에서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. 제가 이걸 빼먹은 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떼면 되지 않냐 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나서 병원에서 그렇게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거 근데 암은 100% 맞는데 혹시나 뗐다가 암 아니어도 어쩔 수 없다. 이게 비가역적인 거니까 불가역적인 거니까 이제 떼낸 건 끝이기 때문에 다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떼내서 그런 일은 없는데 뭐 봤는데 암 아니다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뗀 걸로 끝이다. 그거는 뭐 감안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때 교수님도 누가 떼겠어요 그래 말하면 그죠. 뭐 떼고 나서 이게 무슨 진짜 어디 감나무에 감 따는 것도 아니고 뭐 떼고 나서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래 말하는데 누가 떼겠습니까 진짜로. 그래서 제가 그 수술도 안 받게 그것도 이제 수술 안 받게 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걸 앞에 말씀 못 드렸네요. 갑자기 생각나서 또 얘기가 옆으로 좀 빠졌습니다. 오늘 제가 뭐 술 먹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. 이해해 주십시오. 일하고 와가지고 좀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. 그래서 한의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아니까 진짜 안 좋아지는 것 같다,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말을 해줄 테니까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라. 뭐 어차피 해보고 수술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나.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 소개해주신 한의사분도 그렇고 요 한의사분도 그렇고 제가 아시는 그 주변의 한의사분들은 조금 열려 계셔서 제가 좋아합니다. 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의사 제가 원래 아시던 한의사분도 이제 뭐 병원에서 더 쉽게 낫는 병들은 병원에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무조건 한의학이 맞고 뭐 병원은 다 틀렸고 병원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뭐 독선적이거나 이렇게 딱 뭐 닫혀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큽니다. 그래서 간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그걸 이제 듣고는 점점 이제 생각이 많이 한의원 쪽으로 그때 이제부터는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아야겠다. 사실 수술은 이제 뭐 안 받으려고 했었으니까 그래도 한 2 정도 3 정도 남아있던 마음도 그때 이제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의사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식이요법, 처음에 식이요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. 두려움, 이제 식이요법, 그 다음에 이제 침, 뭐 약, 요런 부분은 이제 부가적인 거고, 한의사분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하신 거는 이제 식이요법하고 이제 그런 마음가짐, 두려움, 요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, 이제 식이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 따로 밥 따로라고, 아마 그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한때 좀 한창 유행했던 건데, 이제 그 밥이랑 물이랑 따로 먹는데, 쉽게 말씀드려서 밥이랑 물이랑 따로 먹는데 이제 그 밥도 이제 반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국은 절대 안 되고 반찬 같은 경우에도 센 거 안 되고 가공식품은 일단 일절 안 되고 고기 안 되고, 그러니까 뭐 삶은 거, 익힌 거,
그거랑 밥이랑만. 그리고 밥 먹기 2시간 전에 물 마시고 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물을 또 안 마시고, 그리고 밥 먹고 나서 2시간 동안은 또 물을 안 마시고, 그 2시간 이후에 물을 마시고, 이제 그렇게 하면은 시간 타임상 이제 하루에 한 2끼뿐이 못 먹게 됩니다.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,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물은 못 먹고,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2시간 있다가 물 먹고, 물 먹었으니까 또 2시간 있다가 밥 먹고, 그 밥 먹고 2시간 있다가 물 먹을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10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.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많이 나올 겁니다. 그 밥 따로 물 따로라고. 그 뭐 저는 한의원 가서 처음 알았는데 그게 좀 유명한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의사분께서는 자기가 뭐 만든 건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해보시고 그 환자들한테도 적용시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다. 이거는 정말 뭐 설득 타당하고 이제 효과도 있다. 그래서 자기는 이걸 이걸대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저는 일단 가지 않습니까? 가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거니까, 제가 그쪽으로 하기로 이제 선택을 한 거니까, 거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100% 믿고 제가 선택한 거니까 뭐 100% 믿고 이제 해야 하는 거죠. 저는 뭐 누가 선택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들어보고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,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식이요법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 밥 따로 물 따로도 하는데 뭐 막 안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 이거 되냐, 뭐 제가 그렇게 밥 먹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뭐 이건 먹을 수 있냐 저건 먹을 수 있냐 물어보던데, 뭐 이거 안 된다 네거티브로 안 되는 거를 제하기보다 그냥 밥, 김치,納豆, 청국장이죠. 청국장 그냥 무친 거, 콩 돼 있는 거, 뭐 전 그렇게만 먹었습니다. 3개만 밥, 김치, 청국장 그렇게만 이제 계속 먹었습니다. 그렇게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먹고 있고요. 계속 그렇게만 먹었고, 이제 뭐 침 맞고 뭐 이제 뭐 약 먹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한의원이니까 하시고, 이제 한의사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제가 듣기에는 받아들이기에는 한의사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으로 뭐 현대의학으로 치자면 자가 면역 치료, 좀 그런 개념으로,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고환암 자체를 고환암을 이제 고환 자체의 문제, 그러니까 고환암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, 이제 한의사분은 처음 뵀을 때부터 좀 접근하는 방식이, 한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그냥 우리 몸 전체의 문제, 전체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게 고환에서 그냥 발생이 된 거다. 그러니까 이게 고환에서 원래 이 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길 거였는데, 이게 고환에서 발생하면 고환암이고 위에서 발생하면 위암이고, 그러니까 이걸 미시적으로 그냥 부위별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큰 사람 덩어리로, 사람 자체의 덩어리로 와서 이 시스템 전체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가 면역 치료 같은 개념으로 이제 우리 몸이 스스로 이제 고칠 수 있게 그걸 도와주는 이제 방법으로, 아까 심리적인 거,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, 그 다음에 뭐 침, 약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신다.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. 제가 뭐 이해를 정확하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도 뭐 명상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이고, 자가 면역 치료야 뭐 병원에서도 지금 요즘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새로운 무슨 치료법으로 늘 연구하는 게 이제 자가 면역 치료니까, 결국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? 원래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고,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무슨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흔히 뉴스에서 보는 발암물질 이러면은, 저도 처음에 알기 전에는 그 물질이 들어와서 무슨 암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발암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이 암이 되는 거다.
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암 세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000개씩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고, 원래 정상 세포였는데 이 정상 세포가 돌연변이가 돼서 쉽게 말해서 미쳐가지고 이제 암 세포로 변하는 건데, 이제 발암 물질이라는 거는 그거를 잘 미치게끔 도와주는, 쉽게 말하면 옛날 저희 부모님들 말로 하면 나쁜 친구죠. 옆에서 자꾸 그 나쁜 그 비행 청소년을 만드는,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가 나빠서의 그 나쁜 친구 역할을 발암 물질들이 하는 거더라고요. 그 나오면 원래 정상 면역 체계면 이제 그게 다 죽게 되는데, 이제 제 면역 체계가 그 암세포를 이제 죽이지 못하고, 어느 순간 이제 죽이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 수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나 버리면 이제 그게 바로 암이다, 이거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, 저도 뭐 요 걸리기 전에 그냥 뭐 듣기만 할 때는 저도 발암 물질이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. 그거 자체가 들어와서 암이 되는, 그게 암이 되는 바이러스처럼. 근데 이게 암이라는 게 그냥 원래는 우리 몸에도 있고, 원래는 다 우리 면역 체계가 다 해결을 하는 부분인데,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암이 되는 거다,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자가 면역 치료처럼 원래도 우리 몸이 할 수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 몸 이거 치료도 우리 몸이 할 수도 있겠구나.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저도 납득이 가서,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요. 그게 간 날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 식이요법, 그 다음에 이제 마음가짐이랑 관련돼서는 이제 책들 같은 것도 많이 좀 추천을 받았거든요. 그 책들도 제가 한번 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읽었던 책들, 그리고 명상을 또 추천하시더라고요. 명상도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하고 있습니다. 그 뭐 명상에 관한 얘기도 조금 다음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명상도 뭐 또 명상이라면 뭐 명상으로 무슨 병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뭐 그런 것도 인정을 하고 뭐 그런 생각을 저도 얼마 전에는 했던 사람이니까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데, 과학적으로도 요즘 뭐 미국에서 보면 이제 뭐 명상이 뭐 암 치료에 주는 도움을 주는 뭐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논문도 나오고 하더라고요, 과학적으로. 그래서 이제 명상, 식이요법, 뭐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들, 이런 분들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고,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말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을 좀 끌었는데, 그래, 밥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, 그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, 그 한의원 가기 전에, 한의원을 점심에 갔거든요. 한의원 가기 전에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칼국수를 먹고 갔습니다. 바로 앞에 있는 칼국수 집에서. 그래가지고 근데 한의원 간 순간부터 이제 식이요법을 그렇게 듣고, 그 나온 시간부터 그렇게 식이요법 시작했었거든요. 밥 따로 물 따로를.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억울한지, 이럴 줄 알았으면 뷔페 갔다 올 건데, 뷔페 갔다 한의원 올 건데. 근데 이제 그렇게 밥 먹기 시작한 게 벌써 1년이 돼 버렸으니까, 물론 뭐 중간중간에 또 한 번씩은 그냥 일반식을 먹은 경우도 있고, 지금은 조금 그런 건 있는데,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며칠간은 진짜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게 막 처음에는 제가 진짜 완전 막 초딩 입맛에 뭐 그런데, 처음에는 진짜 그래가지고 칼국수 먹고 간 게 제가 얼마나 힘든지, 아니 힘든 게 아니고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. 그때 뷔페 진짜, 저기 호텔 뷔페 가서 막 1인당 16만 원 하는 그런 뷔페를 내가 먹고 갈 건데, 앞으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.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그 당시에 감정이 떠오르네. 그 진짜 그때 받았던, 지금부터는 그렇게 김치 청국장 밥만 드셔야 됩니다, 딱 그 말 들은 순간 칼국수, 이 생각이 참. 그러니까 사람 일 5분 뒤를 모른다고 해. 참 제가 요거 하면 이 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데, 참 5분 뒤를 모르니까 참 지금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을 사는 게, 사람이
과거에 살면 후회에 살고 미래에 살면 걱정에 살고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꾸 오늘 말이 자꾸 이상하게 옆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오늘 한의원에 가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의원에서 말씀하셨던 거 식이요법, 마음가짐 그 다음에 침 맞고 뭐 약 먹고 이거야 한의원이니까 당연한 거니까요. 그 말씀 드리고 이제 한의사분이 강조하셨던 거 제가 많이 좀 느낌이 와서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거 뭐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 이게 이제 그렇게 제가 6개월간은 엄청 심하게 좀 심하게라기보다는 한의원도 매일 가고 6개월 동안은 정말 그게 딱 진짜 다른 사람 만나도 뭐 거의 거의가 아니고 진짜 아예 밥을 안 먹고 사람을 만나도 밥을 안 먹고 진짜 제 집에 가서 다 그렇게 먹고 집에서 그렇게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일하러 가서도 그렇게 먹고 딱 그렇게 6개월 동안 살았고요. 이제 다음 얘기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제가 느꼈던 점 6개월 정도 지나서 좀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.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한방 쪽 대체의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도 또 이게 고환이라는 장기 자체가 바깥에 있다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나 간이나 뭐 암 걸렸다 이러면 제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이게 뭐 어떻게 암이 커지나 작아지나 뭐 간도 뭐 암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걸 볼 수가 없는데 고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바깥에 외부에 있는 장기다 보니까 제가 바로바로 체크업 뭐 커지는 것도 보이고 작아지는 것도 보이고 좋아지는 것도 보이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하다가 안 좋아지면은 병원에 가도 되겠다. 최후의 순간으로는 잘라내면 되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는 잘라내버리면 되니까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진짜 원테이크로 찍어가지고 오늘은 정말 중간에 뭐 얘기가 막 이상한 데로도 많이 빠지고 다른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MC 없이 제 혼자 뭐 대담 형식도 아니고 말을 주고받고 뭐 이거 정리해주고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가다가 막 계속 옆으로 빠지네요.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는 오늘은 많이 옆으로 빠졌었는데 좀 재밌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제가 계속 얘기를 해가는데 뭐 말씀 못 드렸던 부분 기억 안 났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자꾸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좀 궁금한 점 이런 거 많이 올려주십시오. 그리고 뭐 이렇게 댓글 이런 거 보니까는 막 다른 이렇게 투병생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던데 다들 힘내시고 다들 다 자기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. 두려움 없이 그렇게 힘내셔서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